중국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파트너이다. 뭐 전체 그 교육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고 홍콩까지 포함하면 한 30% 정도 되는데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중국 리스크가 커지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해외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을 약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탈중국까지는 아니지만 현상 유지 또는 조금 중국 관련된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최근에 강력한 산업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아까 이수지 씨가 말씀해주신 IRA. 네, IRA. 예.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과학법. 예. 네, 이런 것들을 미국이 펴면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 투자가 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출도 이제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또 환경 규제도 강화되면서 사실은 좀 우리 그 공장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아세안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수출은 우리가 좀 줄 수 있지만 또 아세안 쪽으로는 수출이 많이 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많이 변해야겠네. 앞으로 그 미국하고 중국이 그 힘겨루기 계속해서 할 것 같은데 우리 경제, 우리나라의 기업들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지 본인들의 이 스탠스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디에 붙어야 되나 아니면 부탁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의 대중 견제 의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미국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 효과적인 전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대중 견제를 펴는 것들은 우리가 좀 막을 필요는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이런 협력체, 최근에 뭐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든지 아니면 뭐 칩4라고 하는 뭐 반도체 협력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반영을 하고 또 우리와 비슷한 그 입장을 갖고 있는 또 비슷한 처지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 또 일본이나 호주 뭐 이런 국가들과 연대를 해서 좀 우리가 미국 설득도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는 미국이 각종 이런 통상 제재, 어떻게 보면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가면서도 최대한으로 중국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도 같이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식? 네. 언제까지나 이런 값싼 노동력에 의지하는 그러한 협력 이런 것들은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변화하는 소득 수준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소비재 위주의 어떤 수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급변하는 이 미중 경쟁과 이런 질서의 혼돈의 2023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어떤 마음가짐을 헤쳐나가야 될지 좀 말씀 들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균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균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외부적인 조건이 바뀌게 되면 다른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자국한테 유리한 균형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다이내믹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 기존의 그 균형은 깨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또 주요 국가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균형이 이동할 때 사실은 기회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면서 펼쳐질 예를 들어서 미국이 없는 중국 시장 또는 중국이 없는 미국 시장 이런 시장을 우리가 기회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은 대결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이 서로 이제 뭐 나눠서 환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 두 국가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2023년 올해는 미중 갈등이 더 첨예화되지 않을까. 더 상황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고 또 2024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들을 앞두고 미국도 또 중국도 굉장히 강경한 조치들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올해도 미중 관계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 정세를 잘 읽어서 섣부르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우리의 경제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가 항상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이동하고 있고 지금이 이동을 하는 시기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될지 함께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강의 들려주신 연원호 쌤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